오늘 혹시 NFT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알죠. 많이 들어봤죠. 네, NFT. 오늘은 대체 분자 통근 NFT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그렇군요. 합니다. 네. NFT 정말 단군 이래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돈도 그렇고요. 투자에 대한 맞아요. 열기가 굉장히 엄청난 요즘인데 주식도 그렇고요. 코인에 이어서 요즘은 이제 이게 NFT 대체 불가능한 뭐 토큰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NFT 그 자체가 제 영어 약자로 이제 non fungible token이잖아요. 네.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토큰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 자체가 이제 희소성을 지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이거든요. 예. 뭐 이게 사실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예. 이제 각 토큰마다 고유값을 가지고 있고, 그 고유값을 통해 가지고 이것의 희소성이라든지 아니면 가치를 매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코인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네, 이미 근데 코인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코인이랑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네.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많으실 텐데, 네. 아나운서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네. 이제 한 분이 비트코인을 하나 갖고 있고 네. 다른 네. 한 분이 또 하나를 갖고 계세요. 둘이서 만약에 교환한다고 치면은 그 가치가 달라질까요? 어, 그냥 똑같이? 똑같지 않아요? 네, 똑같죠. 100원, 같은 100원을 것이니까. 네. 서로 나눠 갖는 거, 만 원, 만 네. 원을 나눠 갖는 거, 1비트코인, 1비트코인을 나눠 갖는 거. 그 개념은 사실 동일합니다. 네. 아무리 코인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이 NFT는 그 코인, 토큰 하나하나마다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이 다르고 네. 그거를 매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매 개체마다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이거를 비유해서 표현하면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전 부동산 등기권리증으로 좀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부동산마다 어떻게 보면 등기권리증, 즉 소유권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그것마다 소유자한테만 발행하고 있는 그 소유권을 어떻게 보면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온라인에서 디지털화돼서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보관해 주거나 증명해 줄 수 있는 주체가 따로 존재하는가, 예를 들면 등기소 같이.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인 것, 그것이 지금 NFT의 현실이자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전 토큰 그래갖고 우리 네. 권쌤은 알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우리 버스 탈 때 모르죠? 이제 MZ 세대는. 네, 우리 이게 토큰 60원 세대 때 토큰 내면 토큰. 회수권 네. 되게 좋아요. 가운데 구멍 뚫린 거 말씀하시는 뚫린 거죠? 거. 예. 그래서 토큰에서 뭐 이렇게 토큰 같은 게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라고 한다면 또 토큰이라는 단어는 또 약간 좀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겠는데 네. 어쨌든 코인에서 진화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이게 핫한 이슈긴 한데 네. 권쌤이 특별히 NFT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저도 이제 이 주제를 선정하는 가장 큰 이제 영향은 차코치님한테 받기도 했어요. 왜요? 차코치님이 지난주에 네. 야구단 NFT 관련해서 뭘 샀다고 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진짜요? NBA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이게 야구단의 뭐 우승 뭐 사진을 모은 집 같은 거를 사셨다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우리 주위에서도 이제 현실에 파고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결국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 뭐 아니면 보안 기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NFT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복제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증명서로서 작용하는 그 부분 때문에 다양한 산업군으로의 확장성을 진짜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폭넓게 사용하는 분야라든지 미래에 어떻게 쓰일지를 조금이라도 고민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직무나 산업군에서 좀 더 응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주제를 갖고 맞아요. 예전에 이제 보면은 이제 오프라인 때는 뭐 예전에 뭐 서적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매에서 비싸게 파는 것처럼 이건 이제 디지털 세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뭐 딱 어떤 증서를 찍어주는 네, 그런 맞습니다. 개념으로 네. 발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얘기하시게 있을 것 같은데 요즘 CES 또 네. 했잖아요. 아, 네, 라스베이거스에서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CES에서도 사실 이 대체 불가능한 NFT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네. 전자기기 어떻게 보면 세대 최대의 박람회인데도 불구하고 관련해가지고 카테고리로 아예 그냥 NFT 카테고리가 새롭게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 2022년 올해에도 가장 주목할 트렌드로서 예. 전 세계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 삼성, LG 할 거 없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도 CS에 대해서 잠시 다루긴 했었는데 CS
KBS 하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뭐 전자기기부터 뭐 주요 이슈들도 있고 트렌드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주변에서 접하는 거는 예술 분야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그렇습니다. 분야는 이미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요? 아, 네, NFT로?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증명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단순히 디지털화되어 있는 증명서다. 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예술품과 연계하기가 제일 쉽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오픈시라든지 슈페리어, 뭐 아니면은 한국의 유명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사실상 이 NFT가 이제 예술품 관련되어 있는 증명서를 거래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네. 나아가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은 지난주에 했었던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가상 전시회 같은 것도 열 수 있게 하고 네. 실제 거기서도 예술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도 지금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일단 맞아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게 증명서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어떤 작품 같은 거, 예술 작품 같은 거를 그 딱 증명해 주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트위터 처음 만드신 분이 첫 트위트했던 거 그것도 맞습니다. 엄청 비싸게 맞아요. 네, NFT 맞습니다. 팔리기도 하고 네. 그런 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가치가 있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정말 시대가 바뀌어가는 걸 느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디지털 작품에 대한 NFT를 가진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뭐 저작권이냐 소유권을 갖는 것처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적용이 될 거냐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이게 사실 환경이기 가장 큰 때문에. 이슈인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부분이 NFT가 다양한 분야에 접목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지금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는 디지털 작품에 대한 NFT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저도 맨 처음엔 그러면은 오프라인에 있는 미술품에 지금 NFT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된 거냐? 네. 이거 사면 그럼 집으로 그림이 날라오는 거냐? 막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지 않는다가 결론이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 NFT는요, 그냥 그림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림의 소유권을 사는 그냥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실제로 이런 비슷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제 이준석 작가님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면은 뭐 김한기나 박수근 작가님 같은 네. 경우에 이 작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NFT를 한번 발행하겠다. 이렇게 오프라인 작품에 대해서 네. 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작가 유족님이나 아니면은 박물관 측에서 이거 NFT 작품 제작 경매를 위한 저작권 사용 우리는 허가한 적 없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양쪽이 충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NFT 발행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작권이라든지 네. 소유권이라든지 하는 충돌의 문제라든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해가지고 NFT를 누가 어떻게 발행하고 소유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는 매듭이 완전히 5년이 지어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저는 네, 확인이 네.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사는 게 아닌 뭐 소유권을 산다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예술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렇게 취준생들은 이제 뭐 장장에 예술품을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우리가 그냥 그 돈도 없을 거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맞아요. 또 팔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증명서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분야, 디지털에서 온라인에서 무엇을 증명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네. 여러분들의 산업군에 좀 응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 뭐 예시를 들자면은 기프티콘이나 마일리지부터 일단 예시를 들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기프티콘 선물도 많이 하고 마일리지 같은 것들도 모으기도 많이 하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 기프티콘 같은 경우에는 각각마다 고유 번호가 있고 어디서 쓰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맞아요. 거기까지가 한계점이고 이거를 선물한다든지 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발행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이거를 보유하고 소유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유효기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또 소멸되기도 하고요.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 소멸됐는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소유권에 있어서 증명서로서 이 기프티콘이 어떻게 사용돼 가고 있으며 누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가장 이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는 와닿을 것 같은데 게임 내 아바타라든지 아이템 같은 것들도 그렇죠. 사실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어쨌든 간에 디지털 자산인 만큼 NFT를 통해 가지고 게임의 아이템을 NFT화 한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템을 통해 가지고 레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유하고 있어서 리니지에서 아이템 사고받는 것도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그 하나하나 아이템마다 고유 토큰화하게 되면은 그게 사실 희소성을 지니고 해킹을 혹시라도 당한다 할지라도 네. 분명히 내 소유권을 분명히 있으니까. 주장할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또 가치를 인정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엑시 인피니티라든지 이런 네. P2E 시장에서도 이 NFT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이제 전통 실물 자산의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가 아닐까 싶은데 네. 뭐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지 채권, 뭐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등기 권리증,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주식
우리 맨날 거래한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실은 그 주식 증명서가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탁원에다가 맡겨놓고서는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NFT화해서 하나하나 주당 어떻게 보면 가치를 매겨가지고 그 주가 갖고 있는 그 시소성을 결국에는 이렇게 NFT화를 한다면은 근데 내가 진짜 굳이 예탁원에 가서 예탁 수수료를 맡기면서까지 돈을 거래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내가 스스로 내 지갑 안에 보관할 수도 있는 개념이 그렇죠. 현실에 드러날 수도 있고요. 뭐 하다못해 채권이라는 거 사실 여러분들 이 개인적으로는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거 개념 나중에 가가지고 부동산 살 때 집 살 때 이제 주택 관련 채권 사는 거 그거 하나밖에는 경험이 없을 텐데 실제로 채권 같은 경우에도 NFT화해서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으로서 P2P 거래도 활성화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동산 등기 권리증 사실 잃어버리고 나면 아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 진짜 많이 들 텐데 소유권도 증빙 가능할 뿐더러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분실의 위험성도 굉장히 적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해갈 수 있는 시장이라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은 뭐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아나운서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일단은 뭐 이거 SEC에서도 어떻게 되면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NFT 같은 경우는 예술품 쪽에 좀 더 관심이나 이 내용들이 치중되어 있지 않냐라는 네. 얘기를 하듯이 네. 사실은 앞서 이제 그 SEC에서도 이 예술품 쪽에 일단은 먼저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LG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TV를 통해서 NFT를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관련된 내가 구매했던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게끔 띄워준다든지 네. 하는 것부터 일단은 움직임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술품 쪽으로서는 진짜 일단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에서 이제 NFT를 통해 가지고 캐릭터 혹은 아이템 같은 것들을 토큰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실제로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엑시 인피니트라든지 아니면 크립토키티 같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하드 뉴스를 많이 봐서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이 메타버스에서 부동산 판매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 많이 네네. 들어보셨죠? 그것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NFT를 파는 겁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맞습니다. 그 NFT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자산 특화 이런 토큰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딱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뭐 사실상 디지털 뭐 증명서로 내 소유권이 확정시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건쌤이 보기에는 장점은 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민팅이라는 거, 생산의 용이성이라는 민팅. 것부터 일단 짚고 싶어요. 네.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이름을 붙여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민팅이 영어 뜻으로 이제 주저하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생산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네네.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에 나가가지고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이거를 민팅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는 거가 개인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편리함.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품을 확인한다든지 내가 만든 작품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더 이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편리함을 먼저 짚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휴대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NFT 같은 경우에 보유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실물로서 뭐 내가 돈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디지털 파일 하나를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이제 뭐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편리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누군가랑 거래한다고 해서 뭐 그림을 직접 들고 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편리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증명서기 때문에 이게 또 희소 가치도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이제 증명서로 작용한다. 네. 소유권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가격이 급상승하는 거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맥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소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도화만 잘 갖춰진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또 재산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른 산업군으로의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지표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꼭 이제 NFT를 활용해가지고 내 산업군이라든지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재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이나 직무에서 어떤 식으로 증명서로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은 이 확장성이 좀 더 눈여겨 보이실 겁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 단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사실 단점이 저는 아직까지는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법제화가 안 됐기 네, 때문에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네, 이제 뭐 앞서 제가 등기 권리증이랑
거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등기소에서 이건 실제로 이거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가 먼저 소유주야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이 가능한데 사실 NFT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산의 용이성, 즉 민팅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파일에 대해서 생산을 해냈다라고 한다면요, 이 증명서 자체가 의미가 있나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진을 찍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사진 찍어서 동시에 민팅을 했으면 동시에 누가 이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누구나 다 NFT를 발행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거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은 문제점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본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미가 증명서로서 있냐라는 게 또 의미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 파일 자체에서 NFT를 발행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NFT를 이제 발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시청하고 있는 이 장면을 찍어서 캡처해서 NFT를 발행했다고 치면은 이거 만약에 찍었다라고 해서 이 찍은 장면에 대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찍은 캡처본 디지털 파일 복사해 붙여넣기 다른 데다가 안 될까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그 파일들은 누구나 복사할 수 있고 누구나 그냥 핸드폰 배경화면으로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내가 원작자에서 어떻게 보면 소유권을 가져온 거니까 내 거야 라고 그냥 주장만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용 문제가 또 벌어질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작가들이 디지털 작품들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디지털 작품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민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원작자는 전혀 동의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허락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개개인들이 이런 작품들을 갖고 와가지고 민팅을 해서 NFT를 발행해서 실제 판매하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중재하거나 아니면 뭐 법적으로 문제를 이제 일으켰다라고 해가지고 뭐 고소를 하거나 하는 방법도 딱히 사실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도화가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동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실물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제는 네. 훨씬 더 쉬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악용될 가능성이 큰 건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떤 NFT를 소유하게 된다면 이 NFT 원본 그 원본이니까 그럼 나만 이걸 가질 수 있는 거야? 독차지할 수 있는 거야? 궁금해하실 분들 생길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또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독점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NFT와 1 디지털 자산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때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세분화할 수도 있다라는 게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NFT를 가졌다고 치더라고 내가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 나만 시청할 수 있어, 나만 볼 수 있어 이런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또 여러 사람이 분할해서 가졌다라고 치면은 그 소유권은 또 누구한테 있냐라는 것도 퀘스천 마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FT는요 그 자체가 디지털 그냥 자산이자 증명서일 뿐이지 네. 이게 자체가 콘텐츠 등과 연계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콘텐츠를 그냥 내가 독점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 이게 사실은 큰 단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계가 좀 명확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또 결국에는 이 가치 예. 적인 측면에 있어서 또 단점으로 야기할 수가 있는 게 사실 이게 이렇게 NFT로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고 치면은 민팅도 누구나 하고 도용도 누구나 하고 내가 보유하고 있고 결국에는 근데 내가 실제 그 콘텐츠를 독점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가치는 누가 증명하냐? 네. 어떻게 보면 가치가 무력화된다든지 혹은 나중에 가가지고 NFT를 뺏겼을 때는 또 이거는 인증이 무력화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NFT 자체를 이퀄 재산, 돈이라고만 접근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아주 분명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NFT를 어쨌든 이렇게 취준을 하는데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꺼내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 예시를 한번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공해드리고 싶은 것째 네. 첫 번째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네.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이제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이제 자동차 중고 거래를 보통 하는데 네. 이 자동차 중고 거래할 때 이 자동차의 사고 이력 조회 꼭 한단 말이죠. 예. 그죠? 그리고 언제 샀는지 그리고 이거 주행 기록은 얼마나 되는지 주행 기록 조작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이게 전기 자동차로 가면 더 중요해지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증명서에서 NFT로 발행을 미리 해놓는다라고 한다면 중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살 때 그 NFT에 거래되어 있는 거래 기록이나 증명되어 있는 내용 등만 확인하더라도 이 자동차의 가치를 빠르게 확실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뭐 두 번째로는 음악 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NFT 시장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기에 원작자들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들은 사실 음악을 제작하거나 만들고 싶어도 돈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내가 나라는 사람이 만들 곡에 대해서 NFT를 발행할게. 너네들이 좀 이걸 사줘라고 하면서 자본을 초기에 모집을 하고 네. 그걸 통해서 음악을 일단은 발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티스트 살아나면은 그 곡이 많이 팔리면 저작권은 네. 누가 갖고 있나요? 어쨌든 간에 미리 팔았기 때문에 일반 소유자들이 그 NFT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음악에 나오는 저작권료가 따로 지급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공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그 증명서의 무궁무진한 활용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좀 네. 여러 군데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명서로서의 기능 또 희소성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잊지 말고 취업할 때 꼭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끝으로 건세 한번 정리해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이렇게 30분 만에 모든 걸 다 다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여러분들한테 제일 추천하는 바는요. NFT 맨날 검색만 하고 직접 막 이렇게 사기만 하고 하지 마시고요. 네. 발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네. 내가 직접 내가 찍은 사진 갖다가 민팅을 해보시는 그 절차를 밟고 거래소에다가 등재해보는 그 개념만 익히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이해도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아는 것보다는 실제 실행해보는 게 훨씬 더 네. 많이 남습니다.